겨울바람이 매섭게 불던 오후였어요. 오늘은 또 어찌 버틸까요? 순자 할머니는 장터에서 주운 빈 병을 자루에 담아 천천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손끝이 얼어붙을 만큼 추웠지만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허름한 집 앞 우편함은 늘 그렇듯 비어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우편함 속에 낯선 봉투 하나가 얌전히 꽂혀 있었어요. 회색 바탕에 금색 인장이 찍혀 있었고 법무법인 한결이라는 글씨가 또렷했죠. 무슨 광고겠지 할머니는 중얼거리며 봉투를 들었어요. 하지만 봉투는 유난히 두껍고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손끝으로 종이의 단단한 질감을 느끼며 순간 멈칫했죠. 봉투를 열자 두꺼운 인쇄물이 나왔습니다. 첫 장에는 상속 통보서라는 글자가 굵게 박혀 있었어요. 할머니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그 아래에는 낯선 이름고 최성호라는 남자의 이름이 쓰여 있었죠. 순자 할머니는 한동안 그 자리에서 꼼짝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이름이었습니다. 30년 전 세상을 떠난 그 사람, 가난과 고생만 남기고 먼저 떠난 사람의 이름이요. 서류에는 최성호의 배우자 김순자 귀하께로 시작하는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눈이 잘 보이지 않아 몇 번이고 돋보기를 고쳤었지만 내용은 믿기 어려웠어요. 최성호 씨의 지분 상속 대상자로 확인되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종이를 쥔 손끝이 차가웠지만 가슴 속에서는 오랜만에 이상한 열이 피어올랐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할머니는 중얼거리며 종이를 다시 봉투에 넣었어요.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파문이 일고 있었습니다. 단 한 통의 우편물이 오랫동안 고요하던 인생의 물결을 흔들고 있었죠. 그날 밤 순자 할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방 안의 전기장판 위에서 몸을 웅크린 채 봉투 속 서류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어요. 글자는 또렷했지만 의미는 여전히 믿기 어려웠습니다. 상속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혹시 사기일까 싶어 몇 번이고 고개를 저었지만 법무법인의 공식 인장과 변호사의 서명이 분명히 찍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 할머니는 손때 묻은 오래된 휴대폰을 들고 용기를 냈습니다. 서류 하단에 적힌 전화번호로 조심스레 전화를 걸었어요. 네, 김순자 어르신 맞으시죠? 젊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자신을 법무법인 한결의 이 변호사라고 소개했죠. 나긋하지만 단정한 말투였습니다. 할머니께서는 고 최성호님의 배우자시고 이번 상속의 1순위 대상이십니다. 그 한마디에 순자 할머니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상속이라뇨. 우린 가진 게 없었어요. 평생 빚만 있었지라고 말하려 했지만 목이 메어 말이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는 잠시 침묵하더니 조심스럽게 설명했어요. 고인께서 생전에 도와주신 분이 유언장을 남기셨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시며 할머니께 재산 일부를 물려주신 겁니다. 할머니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기쁨도 두려움도 아닌 낯선 감정이었어요. 평생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은 적은 있었지만 이렇게 큰 은혜를 입는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변호사는 상속 확인을 위해 다음 주 서울 사무실로 방문해 달라고 했습니다. 서울이라 할머니는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죠. 전화를 끊고도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방 안의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오래된 달력에는 다음 주 월요일 날짜가 선명히 보였죠. 순자 할머니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동안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희미한 희망이 아주 작게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새벽 공기가 뺨을 때렸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낡은 손가방을 단단히 쥔 채 시골역 플랫폼에 서 있었어요.
하얀 입김이 흩날렸고 손끝이 얼었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뜨거웠습니다. 평생 시골을 벗어난 적이 거의 없었는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오래된 코트를 여미며 스스로에게 말했죠. 이 나이에 서울은 또 무슨 일인지. 기차가 도착하자 커다란 소음과 함께 찬바람이 밀려들었습니다. 할머니는 조심스레 발을 내디뎠어요. 좌석에 앉아 창밖을 보니 들판이 천천히 멀어졌습니다. 지나가는 풍경 속에 지난 세월이 겹쳐 보였죠. 젊은 날 남편과 함께 논두렁을 걸으며 웃던 모습, 갓난아기를 업고 시장에 나가던 기억이 스쳐갔습니다. 그 남편이 떠난 지 30년, 이제야 그의 이름으로 다시 길을 나서고 있었어요. 차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낯설었습니다. 세월이 만든 주름과 굳은 살 같은 인생의 흔적이 보였죠. 하지만 그 안에는 오래된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나한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 할머니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불안과 기대가 교차했지만 이제는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기차는 도시로 들어섰습니다. 빽빽한 건물과 사람들, 복잡한 소음이 창문을 넘어 밀려왔어요. 순자 할머니는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낯선 풍경 속에서도 마음 한켠엔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죠. 겁내지 마. 당신은 잘할 거야. 기차가 서울역에 멈췄습니다. 사람들 틈에서 조심스레 내린 할머니는 잠시 멈춰 섰어요. 거대한 역사의 천장을 올려다보며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삶이 조금은 달라질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겨울바람 속에서 조용히 피어올랐습니다. 서울역 앞에서 택시를 잡는 일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몇 번이나 손을 들었다 내리며 쭈뼛거렸어요. 겨우 택시에 올라탄 뒤에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가는 빌딩 숲과 화려한 간판들, 그 속에서 자신이 한없이 작게 느껴졌죠. 기사에게 목적지를 말할 때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 법무법인 한결로 가주세요. 사무실은 고층 빌딩의 15층에 있었습니다. 투명한 유리문 너머로 반듯한 책상과 깔끔한 복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리셉션 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인사하자 할머니는 얼떨결에 허리를 숙였습니다. 김순자 어르신이시죠? 이 변호사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직원의 안내에 따라 조심스레 걸음을 옮겼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자 젊은 변호사가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할머니. 그의 말투는 공손했지만 눈빛엔 놀라움이 살짝 스쳤습니다. 순박한 복장과 거칠어진 손이 눈에 띄었기 때문이었죠. 할머니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걸 받았는데 정말 저한테 온 게 맞나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상속 관련 서류를 하나씩 펼쳤습니다. 고 최성호님의 지분 일부가 유언장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상속인은 배우자이신 김순자 어르신으로 확인됐습니다. 할머니는 말없이 그의 입술만 바라보았습니다. 지분이라니요. 우리 남편은 돈 한 푼 없이 갔는데요. 속으로 중얼거렸죠. 이 변호사는 조심스레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남편분께서 젊은 시절 도와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최근 별세하시며 유언장에 김순자에게 내 유산의 일부를 남긴다고 남기셨습니다. 할머니는 손수건을 꼭 쥐었습니다. 오래된 기억 속에서 희미한 얼굴 하나가 떠올랐어요. 남편이 늘 도와준 적이 있다고 말하던 노인, 그 사람이었을까요? 회의실은 고요했습니다.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분이 아직 저를 기억하셨다니. 작은 목소리가 공기 속에 퍼졌습니다. 변호사는 미소를 지으며 서류 한 장을 건넸습니다. 이건 상속 절차에 필요한 서류입니다. 천천히 읽어보세요.
순자 할머니는 그 종이를 받아들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평생 자신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날 리 없다고 믿어왔지만 지금 그 믿음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죠. 사무실을 나선 순자 할머니는 커피숍 창가에 앉았습니다. 낯선 도시의 소음이 창문 너머로 들려왔지만 그녀의 귀에는 여전히 변호사의 말이 맴돌았어요. 남편이 도와준 분의 유언장에 이름이 남아 있습니다. 그 한 문장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손가방 속 서류를 꺼내 다시 펼쳐보며 할머니는 오래된 기억 속으로 천천히 빠져들었습니다. 그 시절 남편은 공사판 인부로 일했죠. 비 오는 날이면 도시락도 못 먹고 젖은 옷을 입은 채로 귀가하곤 했습니다. 그가 한 번은 말했어요. 공사장에 한 노인이 있는데 쓰러질 뻔한 걸 내가 부축했지. 당시엔 별일 아닌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노인이 건설회사 사장이었다는 이야기를 나중에 들었죠. 남편은 그 일로 잘릴 뻔했다가 오히려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그 회사에서 짧게 일하다가 고향으로 돌아왔죠. 그 일이 이렇게 이어질 줄이야. 할머니는 커피잔을 양손으로 감쌌습니다. 따뜻한 김이 손끝을 덮었지만 가슴속은 싸늘했어요. 이 돈을 받는 게 맞을까?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평생 가난했지만 남편의 이름으로 돈을 받는다는 게 왠지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시의 회색빛 건물 위로 흰 눈이 쌓이며 세상을 조용히 덮었어요. 그 순간 할머니는 하얀 눈 속에서 남편의 얼굴을 본 듯했습니다. 따뜻하게 웃는 얼굴, 괜찮아. 당신 받을 자격 있어라고 말하는 듯했죠. 할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오래된 이름들이 마음속에서 하나씩 깨어나는 느낌이었습니다. 잊힌 이름들, 잊힌 기억, 그리고 잊힌 자신까지 다시 살아나는 듯했어요. 며칠 뒤 변호사 사무실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상속 절차를 진행하려면 유언장의 조건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순자 할머니는 다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같은 회의실, 같은 테이블이었지만 이번에는 긴장보다 무거운 예감이 더 크게 자리했죠. 이 변호사는 신중한 표정으로 유언장을 펼쳤습니다. 상속에는 단서가 있습니다. 유언자께서 이런 문구를 남기셨습니다. 그는 조심스레 읽어 내려갔습니다. 김순자는 과거의 가족과 화해할 것, 그리하여 받은 은혜를 나누는 사람이 될 것. 짧은 문장이었지만 할머니의 마음을 세게 후려쳤습니다. 가족과 화해라니요. 할머니는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언자의 뜻을 따르려면 가족관계를 정리한 후 확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연락이 끊긴 가족이 계시죠? 할머니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엔 멀어진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손주가 어린 나이에 떠나던 그날 서로의 말 한마디가 상처가 되어 끊어진 인연. 그 뒤로는 전화 한 통 주고받지 않았습니다. 그 상처는 너무 깊었어요. 하지만 이제 남편의 이름이 걸린 일이었습니다. 그럼 제가 그 사람들을 만나야 한다는 거죠?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변호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르신이 직접 만나셔야 합니다. 그것이 조건입니다. 사무실을 나와 거리를 걷는 동안 서울의 바람이 더욱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회색 건물 사이로 불빛이 번쩍였지만 마음속은 어둡기만 했어요. 그래도 할머니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상처와 마주해야 상속이든 인생이든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걸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전화는 쉽게 걸 수 없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수십 번이나 통화 버튼 위에서 손가락을 멈추다 눌렀다 했죠.
결국 용기를 내어 전화를 걸었지만 한참 동안 신호음만 들렸습니다. 끊으려던 순간 낮게 쉰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엄마요? 아들 성진이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할머니의 눈이 젖었습니다. 몇 초의 침묵 끝에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래, 나다. 잠깐 얼굴 좀 볼 수 있을까? 며칠 후 낡은 식당의 구석자리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처음엔 말이 오가지 않았습니다. 젓가락만 만지작거리던 아들은 여전히 굳은 표정이었죠. 순자 할머니는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는 내가 많이 미안했어. 손주 일로 내가 너무 원망했지. 그 목소리엔 오랜 후회가 묻어 있었습니다. 성진은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도 잘못했어요. 그땐 나도 너무 힘들었어요. 서로의 말은 단조로웠지만 눈빛만큼은 달라졌습니다. 오랫동안 얼어있던 마음이 천천히 녹아내리는 듯 했죠. 할머니는 손가방에서 종이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게 너희 아버지 이름으로 온 상속 서류야. 조건이 있더라. 가족끼리 화해하라고. 성진은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버지 이름으로요?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죠. 식당 밖엔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창문을 타고 흐르는 빗물 너머로 두 사람의 모습이 비쳤습니다. 오랜 세월의 벽이 조금씩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할머니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아들의 손등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젠 자주 보자. 나도 이제는 가족이 그립다. 성진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엄마, 다음엔 손주도 데리고 올게요. 순자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바깥의 빗방울과 섞여 흐르던 그 눈물은 후회가 아니라 따뜻한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 순자 할머니는 다시 고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봄 햇살이 마당을 비추하고 먼지가 묻은 창문에도 따스한 기운이 스며들었어요. 돌아오자마자 그녀가 가장 먼저 향한 곳은 우편함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또 한 통의 봉투가 꽂혀 있었죠. 이번엔 낯선 회색이 아니라 하얀색이었고 봉투 모서리에 법무법인 한결이라는 글씨가 선명했습니다. 할머니는 손끝으로 봉투를 쓰다듬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뜯었습니다. 그 안에는 상속 절차 완료 통보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금액이 적힌 서류와 함께 변호사의 손편지가 한 장 동봉돼 있었죠. 김순자 어르신, 유언자의 뜻에 따라 상속금 일부가 전달되었습니다. 그분께서 원하셨던 나눔의 마음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순자 할머니는 그 종이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이젠 돈의 크기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동안 잃었던 가족, 그리고 잊고 살았던 자신의 삶이 다시 돌아왔다는 사실이 더 컸습니다. 그녀는 봉투를 조심스레 내려놓고 전화기를 들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죠. 성진아, 다음 주에 시간 되면 우리 밥 한번 먹자. 된장찌개 끓여놓을게. 그날 오후 할머니는 마을회관을 찾아갔습니다. 회관 앞 벤치에 앉아있던 이웃 어르신들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어이, 순자씨. 서울 갔다더니 얼굴이 훤해졌네. 할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나도 좀 나눠야죠. 어려운 이웃들 돕는데 보태려고요. 햇살 아래에서 할머니의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주름 사이로 스며드는 빛이 따뜻하게 반짝였어요. 한때 빈 우편함을 바라보며 한숨 짓던 날들이 이제는 멀게 느껴졌습니다. 우편함은 더 이상 고지서만을 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제 새로운 시작의 상징이었습니다.